주인공의 이름은 주연입니다. 주연은 동생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따라오다 넘어져서 손등을 조금 다쳤다고 한겨울에 맨발로 집 앞에서 벌을 받습니다. 꽁꽁 언 발처럼 추운 마음으로 자라 어른이 된 주연. 이런 주연에게 비싼 고급 구두를 씻겨준 사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른이 된 주연은 다정한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게 되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딸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자 사위한테서 꼬박꼬박 아들 용돈 챙겨받고 취직 자리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망나니로 자란 아들은 말썽만 피우고 사흘도 안 돼서 직장에 튕겨나와 소개해준 매형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용돈도 아예 매형의 지갑을 빼앗아 지가 갖고 가고 싶은 만큼 빼갑니다. 장모는 또 아들에게 차를 사달라면서 딸 몰래 사위를 불러내 비싼 외제차를 뜯어내고 세금과 기름값은 딸에게 부담시킵니다. 남편은 주연을 사랑해서 장모의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주지만 주연은 친정엄마와 남동생 횡포에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주연이 임신을 하게 되자 남편은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연은 친정엄마의 학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본인은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없다면서 슬퍼합니다. 남편은 그런 주연을 위로하고 달래주며 함께 좋은 부모가 돼보자고 격려도 해줍니다. 만삭이 됐을 때 남편은 출장지에서 특별히 떡갈비를 사와서 친정에 가져가 다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주연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야, 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으면 죽는다. 어릴 때부터 엄마 보호 아래서 누나를 개딱지처럼 여기며 자란 남동생은 주연에게 늘 함부로 구는 개망난이었습니다. 주연이 동생의 험한 말을 나무라자 친정엄마는 동생한테 뭐라 해서 기분 상하게 했다면서 아예 오지 말고 떡갈비만 퀵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상한 주연을 남편은 달래고 달래서 함께 친정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막상 친정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는 안 온다더니 왜 왔냐고 입을 삐죽이고 늦게 외출해서 돌아온 남동생은 주연을 보자마자 만삭의 누나한테 내가 지금 네 배를 확 밟으면 어찌 될까 하면서 발로 차는 신용을 합니다. 놀란 주연이 몸을 움츠렸고 마침 주방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남편이 뛰어나와 처남을 혼냅니다. 그러자 장모가 또 뛰어와서 누나한테 장난 좀 친 것 같고 난리친다고 주연과 사위를 또 나무랍니다. 정말이지 이 모자는 경우고 나발이고 다 삶아먹고 염치도 없고 파렴치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휴, 사위는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처가를 나옵니다. 이 일에 마음이 상한 주연이 전화를 차단해놓자 집으로 불쑥 찾아온 친정엄마. 이번엔 시어머니가 몸보신하라고 챙겨놓고 간 금일봉까지 뺏어갑니다. 화를 내는 주연에게 나중에 너 몸 풀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말에 주연은 또 모성에 한가닥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를 낳자 엄마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친정엄마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너 혼자 알아서 산후조리하라고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알고 보니까 남동생이 새 사고를 쳐서 예비 며느리와 아기를 데리고 오자 엄마가 그 산후조리를 해주느라고 바쁜 거였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항상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엄마는 주연의 출산을 무시한 걸로도 모자라 딸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아들의 애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주연이 애를 보여주려고 친정에 찾아가자 갓난아기를 보더니 못생겼다고 이죽거려서 또 한 번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편 가난한 집안에 백수의 망나니 마마보이인 것에 실망한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산이 안산이 난리를 치자 엄마는 사위 앞으로 낸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 전셋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주연은 어림도 없다고 거절을 하는데 장모는 그러자 이번에 착한 사위를 불러서 생전 안 해주던 닭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 자네 부모 늙으면 모실 거고 아이도 낳아줬는데 자넨 집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하나밖에 없는 처남을 몰라라 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한다. 이럽니다. 장모의 강권에 주연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내놓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딸은 엄마에게 따지러 갑니다. 그러자 엄마는 주연이 사춘기 시절에 엄마 학대를 못 견디다가 가출했을 때 나쁜 친구들 꼬임에 빠져서 낙태를 했던 사건을 들먹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러면서 수틀리면 사위에게 까발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엄마에게 절망한 주연은 오늘이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알라고 통보를 한 뒤에 집에 돌아와 짐을 싸고 남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우리의 결혼은 내가 따뜻한 곳으로 당신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당신을 차가운 나의 세계로 끌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전쟁 시즌2 63화 엄마 그리고 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내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남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감이 심하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데요. 이럴 때 중대 결심을 하면 자신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나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아내는 지금 마음의 병이 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추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보호자인데 이렇게 고마운 은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덜 미안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편과 한마음이 돼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겠죠. 첫째, 남편과 한마음이 돼서 친정 대처법을 아주 자세하게 세워둡니다.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사이가 돼보려고 노력을 하던데요. 이러면 장모의 파렴치한 요구에서 벗어나기가 영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허용한 한도만큼 일어납니다. 문이 허술하고 마음을 허용하고 여지를 주었기에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 좋은 얼굴로는 무례한 상대 못 당합니다. 상대가 선을 마구 넘어오면 나라도 선을 딱 긋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마음, 원팀이 돼야 하는데요. 집을 파는 문제도 아내는 분명 거절했는데 장모가 남편을 몰래 불러내서 딸 몰래 해달라고 하고 남편이 거기에 응했잖아요. 이건 진짜 큰 실책입니다. 장모가 참 나쁜 것이 부부 사이 자꾸 비밀을 만들게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장모한테는 특히나 더 부부가 일심동체로 서로 비밀 없이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면서 상대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저 멀리 부산이나 목포, 땅끝마을, 제주도 이런 데 먼 거리에 떨어져 사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남편의 해외 근무지를 알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친정엄마가 불쑥 못 찾는 곳,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예 연락을 끊고 이사를 하고 전화를 수신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죠. 독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그 방법이 어렵다면 일명 있어도 없는 척 수법을 써봅니다. 파렴치한 요구를 못하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는 건데요. 집 명의를 시댁 쪽으로 돌려놓고 우리한텐 처분 능력이 없다라고 알리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월급을 받아도 좀처럼 여력이 없다고 뻥치는 겁니다. 부모는 있는 자식한테서 얻어서 없는 자식한테 보태주려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이 엄마는 여기 한술 더 떠서 딸 거는 무조건 뺏어다가 온통 아들한테만 갖다 주려는 사람이잖아요.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게 최선이죠. 드라마를 보는 동안 파렴치한 친정엄마 행동에 뚜껑이 몇 번 열리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우는 딸을 보며 고구마를 한가마 먹은 듯 답답했습니다. 딸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살았기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데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보호자, 남편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었잖아요. 뭐가 걱정인가요? 남편을 믿고 남편과 한마음이 돼서 쭉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다행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신의 선물입니다.